네, 다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추가 문제로 우리가 이제 한 6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이 있고, 이 문제에서 한번 각자 읽어보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 앞 팽창이라는 거. 지금 글자 잘못 적었는데. 등 앞 팽창이라는 걸 여러분들 조금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문자, 그쵸? 대기압은 주어져 있고, 흐르는 전류 알려져 있고, 그 전류가 어느 시간 동안 흐르는지 알려주고 있고, 기체 무울수, 그리고 기체 상수 알려주고 있고, 초기 온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라는 건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지 아는 건 가장 아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풀이한 학생이 정한 문자, 뭐 충분히 이제 합리적이죠. 초기 부피는 V0, 저항은 R, 이제 소문자 R로 써줘야 돼요. 이거 대문자 R로 쓰면 기체 상수와 같아서 헷갈리니까 그렇게 안 쓴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항으로 받은 열량은 Q, 대기압이 한일은 W, 내부 에너지 변화는 델타 U로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값은 모르는 값이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였죠? 결국 전열기의 저항은 몇 옴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부피가 3배가 되었을 때 멈췄다라든지 이제 다른 것들 초기 온도 같은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연력학금 제1법칙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Q 그 저항으로부터 이 기체가 공급받은 이 열 에너지는 그 전력 곱하기 그 전력의 시간을 곱한 것과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가정은 그 저항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100% 이제 기체에 이제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Q는 I 제곱 RT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숫자 넣어서 바로 문제를 풀어봐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 기호는 살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변화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되어 있는데 그래프 잘 그렸죠? 이 그래프를 보면 말 그대로 이게 등압 팽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로축을 V가 아니라 P로 이렇게 해서 뭐 상관없죠. 어쨌든 그래프는 맞죠. 이 그래프처럼 변함이 되는 걸 물론 알 수 있고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나중 온도는 3T0가 돼요. 그렇죠. 처음에 P0, V0가 nRT0였다고 하면 그 압력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3배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 온도를 T'이라고 하면 T'은 3T0, 그러니까 나중 온도는 3배가 된다라는 것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압이 일정하니까 이제 한일은 계산이 좀 편해지는데 한일은 인테그랄 PdV에서 P가 이제 고정되어 있죠. 대기압이니까 P0로 빠지면 이제 델타 V 부피 변화를 알면 되고 이 부피 변화는 나중 부피 3V0 빼기 처음 부피 V0 그래서 계산하면 2V0가 되니까 계산하면 한일은 W는 2P0 V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이제 단원자 분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2분의 3 nR 델타 T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물론 모유수가 1이니까 n에다가 1을 나중에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델타 T는 2T0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Q를 결국 W 더하기 델타 U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W는 2P0 V0 나타내고 델타 U는 이 nRT0로 나타내면 이거는 이제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단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초기 상태의 조건을 이용해서 W는 아까 2P0 V0였는데 이 V0 P0가 P0 V0가 nRT0니까 W는 2nRT0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5nRT0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델타 U가 3nRT0거든요. 그러면 이제 Q 값은 이제 좌변에 그 전기 저항으로부터 Q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W 더하기 델타 U 값은 5nR 뭐였죠? 5n 대문자 RT0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그 저항의 값을 이제 소문자 R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문제 주어진 값을 다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 대략 8.315옴이 된다라는 걸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 생소하다면 이제 전력량의 시간을 곱해서 이제 발생한 열 에너지를 계산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고, 대기압으로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의 우변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문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와 내가 설정한 문자를 잘 구분하고 내가 설정한 문자를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직접 실험을 할 때에도 실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알고자 하는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실험을 할 때도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했던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쉽게 하는 것은 문제의 사항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 이 그래프로 그리는 건 연력학뿐만 아니라 단순역학, 전자기학, 어떤 물리 전 분야에 이렇게 그래프는 정말 많이 적용됩니다. 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2번은 이제 그림이 조금 잘렸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천장에 이렇게 용수철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실린더가 있습니다. 물론 실린더는 바닥 위에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그리고 용수철에 이렇게 피스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거 알겠습니까? 처음 그린 것 같이 실린더 벽면에 따라 마찰 없이 움직이는 피스톤이 용철 상수 K가 2000N/m인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의 용수철은 외부 기압은 T0로 볼 수 있죠. P0인 평형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온도는 T0, 그리고 부피는 V0, 이상기체 채워져 있다. 면적은 A. 그 다음에 이때 피스톤의 질량은 무시, 이 질량은 없다. 그 다음 무시하고 이제 보면 이제 지금 문제도 다음 물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음 물음이 없죠. 여러분들은 풀이하고 어차피 문제하고 다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잘려도 좀 무시하고 그냥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체 내부의 온도를 초기 온도 27도씨에서 나중 온도 몇 도입니까? 327도로 올렸을 때 피스톤의 위치 변화. 이 피스톤이 여기 이제 온도가 외부에서 열을 가했겠죠. 열을 가해서 온도가 327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Z만큼 올라갔을 때 이 피스톤이 올라간 Z 크기를 구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그렇죠? 한번 문제를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는 아주 잘 풀었습니다. 온도가 T0에서 이 T0로 변했죠. 여기서 온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절대 온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27도씨 섭씨 온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10배 넘게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온도 입장에서는 이건 똑같이 이제 몇 도는 겁니까? 요 27도씨면 절대 온도로 대략 300켈빈 정도 돼요. 그리고 327도씨면 절대 온도로 대략 600켈빈 정도 되죠. 그래서 처음에 온도를 T0로 한다면 나중 온도는 이 T0로 2배 이렇게 오른 겁니다. 섭씨 온도에 여러분들 몇입니까? 273을 더하면 대략 그 값이 켈빈 온도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2배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외부 압력과 용기 내 기체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 용수철이 이렇게 평형 상태다. 그렇죠. 이건 어차피 아까 말했던 대로 피스톤의 질량 무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을 세워볼 수 있는 게 P0, V0 초기 조건을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이제 NR T0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보면 여기서도 이제 잘 표현했지만 요 NR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수철이 좀 늘어나든 좀 줄어들든 기체 내부의 몰수나 기체 상수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요 NR로 정리하면 T0 분의 P0, V0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초기에 외부에서 온도가 27도씨일 때 그때 이제 상태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수철이 Z만큼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1번 문제가. 그럼 Z만큼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kz만큼 증가하게 되죠. 처음에 압력은 P0이지만 나중 압력은 P0에 kz가 더 더해져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용수철이 압축됐잖아요. 본래 길이에서 이제 압축이 됐으니까 그 압축된 것만큼 더 아래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따져보면 요 위에서 누르는 압력은 원래 기본적으로 대기압이 있는데 용수철이 Z만큼 변형되면서 아래쪽으로 KZ만큼의 추가적인 탄성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멈춘다는 건 요 밑에서 위로 떠받치는 이 압력이 곧 P0 더하기 KZ와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이제 그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제가 이미 못 봤는데 KZ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면적분의 KZ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죠? 맞습니까? 혹시나 제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긴장하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부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부피가 V0인데 나중에는 부피가 AZ만큼 더 늘게 됩니다. 이건 맞네요. V0 더하기 AZ만큼 부피는 AZ만큼 늘게 된다라는 거.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위식에서 P0, T0, V0, 그 다음에 용수상수 K, 면적 A를 모두 다 아는 값으로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은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다가 사실 이제 좀 대입 숫자를 넣어서 풀어줘야 돼요. 문제에서 지금 숫자 좀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값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를 넣어서 풀어주는 것도 여러분들 또 공부가 또 필요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금 더 적어보자면 이거 연립해서 이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숫자를 넣어서. 네, 숫자를 풀게 되면 제가 조금만 더 적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 항을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네, T0분의 P0 V0는 이제 여기서 P0 더하기 원래 A분의 KZ가 되고 V0 더하기 AZ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이제 이 T0 이렇게 이제 두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Z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면 KZ의 제곱 더하기 P0A 더하기 A분의 KV0Z 마이너스 P0 V0 T0분의 T 이 T는 나중에 이제 이 T0 넣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0 이거 계산해서 좀 더 넣어보면 20Z 제곱 더하기 12Z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래서 이거 Z 그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무리수긴 한데 뭐 무리수는 무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이때 나중 상태에서 실린더 내부의 기체가 피스톤에 가하는 압력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압력은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네요. P0 더하기 A분의 KZ와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돼. 대입을 해주면 조금 더 적을게요. 10의 5승 P0는 그 다음에 A가 0.01 K는 2000 여기다가 Z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면 여기서 나온 대로 5분의 2 더하기 루트 14 ATM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럼 3번 문제가 이제 이 과정 동안 실린더 내부의 기체가 한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일은 이제 PV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문장으로 잘 적어놨죠. PV 그래프에서 처음에 부피가 V0, 처음에 압력이 P0인데 이제 나중 부피가 될 때까지 압력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압력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게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게 돼요. 그 이유가 아까 요 나중 압력은 초기 압력의 A분의 KZ라고 했으니까 이 Z에 대한 1차 함수가 되죠. 근데 부피가 아까 뭐였습니까? 처음 부피의 AZ로 Z에 대한 1차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나중 부피와 나중 압력이라고 할 때
그러면 한일은 여러분들 익숙하셨겠지만 요 밑에 이거 빗면의 면적이 바로 한일이 되죠. 그래서 요 한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요 한일을 이제 보자. 자, 나중 상태는 P0 더하기 A분의 KZ 요거죠. 면적을 이제 계산하면 되죠. 이거 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0 더하기 40 루트 14가 됩니다. 네, 문제 뭐 알겠죠? 이거 그 뭐죠? 이 평행사변형입니까? 뭐 사다리꼴인가? 뭐든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그 공식을 다음 되겠다. 이거 보면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V에서 V0를 뺀 거죠. 요게 지금 A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Z 있고 P0와 P를 더한 거잖아요. 이건 P0고 이건 P고 더해서 대입해서 숫자 넣는 거예요. 숫자 넣는 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까지 있죠. 4번 문항은 만일 실린더 내부의 이상기체가 단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위의 과정 동안 이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얼마나 되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흡수한 열량이니까 열역학 제1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또 풀 수 있습니까? 예, 내부 에너지 보면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 델타 t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2분의 3 t0분의 p0 v0 t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좀 해보면 내부 에너지는 150J라는 것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아까 이 W는 앞에서 구했죠. 앞에서 구했으니까 Q를 물어본다고 하면 W 이미 아니까 데이터 U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요 쓰기도 잘 적었죠. 여기 데이터 U를 이렇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여기서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지금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초기 압력과 부피, 나중 압력과 부피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건데 이제 그 P0, V0는 nRT0고 PV는 nR2T0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 압력은 초기 압력 더하기 A분의 KZ고 나중 부피는 초기 부피의 AZ거든. 이게 2nR T0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 nR 델타 T예요. nR 델타 T라는 건 요 1식이고 밑에 걸 2식이라고 하면 2식에서 1식을 빼주면 됩니다. 나중이니까. 그래서 그 말은 지금 미안 다음 적으면 델타 U는 PV-P0 V0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항이 PV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이게 P0 V0죠. 그리고 뺀 거에다가 이제 2분의 3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2분의 3이 앞에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조금 이것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숫자 좀 대입하면 돼요. 숫자 좀 대입해서 풀면 Q는 80 더하기 40 루트 14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초기에는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상태니까 요 NR이 일정하다라는 거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여기 NR은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부피가 변하고 거기다 온도도 변하고 압력이 변하는 과정에서도 이 NR 값은 변화가 없다라는 걸 캐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실린더가 단열된 상태의 실린더와 피스톤도 단열되어 있는데 AB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게 변형 상태다라는 거. 근데 이때 피스톤 위치를 약간 변형시켰을 때 단진동을 한다. 이때 단진동의 주기는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단진동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만족하는 게 있죠. 단진동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단열 과정에서 만족해야 되는 건 PV의 감마 제곱이 일정하다라는 걸 좀 캐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단진동은 여러분들 아마 단진동도 조화진동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mx가 mx2'이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변이에 비례하는 복원력으로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단진동의 주기, 단진동의 뭐 진동수, 뭐 단진동의 뭐 각진동수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순간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이러한 유형의 폼으로 만들어내야겠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그
결과 꼬린 지점을 알고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서 처음 위치에서 만약에 처음 압력을 이제 P0로 얻은 거죠. 아까 이제 P0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X만큼 이렇게 변이가 되었다. 데이터 X 지금 자연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엄청 작아야 되겠지. 변이가 작은 변이만큼 이렇게 이동했다. 그때 왼쪽에 압력을 P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면적은 S입니다. 여기서 이 면적은 S고요. 그러면 이제 단열 과정이니까 P0, V0 초기에 목표를 V0로 한 거죠. 그래서 P0, V0의 감마 요 R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마는 이렇게 씁니다. 감마 제곱은 나중에 압력은 P0 그리고 부피는 처음에 V0 더하기 S 면적 곱하기 변이죠. 이게 나중 이제 부피 변화량 데이터 V가 되는 거죠. 이만큼 변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개는 같아요. 단열 과정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묶어낼 수 있냐면 V0로 바깥으로 빼낼 수 있어요. 이제 V0를 묶어내면 되니까. 그러면 양변에 V0를 묶어내면 1 더하기 V0분의 S 델타 X의 요 감마승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이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B 공간에 의해서도 단열 과정의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초기에 마찬가지로 P0, V0의 감마 제곱은 이제 P2, 나중 압력 P2가 되는 거죠. 나중 압력 P2는 나중 부피가 V0 마이너스 S 델타 X가 되고, 마찬가지로 V0를 빼내면 이러한 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폼을 만드는 걸 왜 이렇게 이러한 폼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딴 게 아니라 아까 단진동 하면 이러한 폼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진동 한다라는 건 결국 이 피스톤의 기준으로 R자 힘이 작용한다는 거고 그 R자 힘이 변이에 비례하는 복원력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건데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기체로 인한 압력밖에 없어요. 즉 얘가 피스톤이 어느 정도 변이를 갖고 이동하게 되면 A 공간과 B 공간에서 이 피스톤이 작용하는 압력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력을 달라지게 되고 그 압력의 차이만큼 힘을 받게 되겠죠. 단순히 이런 생각이 돼도 오른쪽으로 변이하게 되면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왼쪽 방향 힘을 받는 건 요 A 공간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보다 B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그 힘이 더 클 거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이 힘은 딴 게 아니라 압력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압력의 차이를 계산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압력이 변한다는 걸 캐치하기 위해서 이제 압력은 나중 압력 어떻게 계산하지? 근데 문제에서 단열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단열에서는 PV의 감마 제곱이 일정하구나. 그래서 감마 제곱승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일정하니까 이게 처음과 나중에서의 요 압력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이 공간은 이 설명은 위에서 했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산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보자. 요 이제 면적을 이제 계산한 이제 요 F1은 딴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A 공간에 아까 압력이 P0라고 했으니까 P0의 면적 S를 곱하면 그 힘이 되죠. 여기 이제 요게 F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려면 뭐 어떤 걸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아까 첫 번째 식에서 V0 감마를 이렇게 약분하는 거죠. 그 약분하고 나서 이제 또 뭘 계산합니까? 지금 양변에서는 여기서 이제 S를 다 곱한 게 지금 통일이 되어 있고 이 풀이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지금 저는 이 학생 풀이를 좀 쫓아가려고 하는 건데 양변에 S를 좀 곱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폼 보면 문제에서 1 더하기 X의 P성은 1 더하기 PX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변이가 매우 작을 때 이 X 값이 매우 작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이항 정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도 델타 X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요 S 델타 X가 V0에 비해서 아주 작죠. 그러니까 이 값이 되게 작아.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볼 수 있는 게 1 더하기 감마 곱하기 V0분의 S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항이죠.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P1S는 F1으로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항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F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양변에 나눠주면 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 의해서도 똑같이 정리하면
F2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누가 봐도 F1보다 F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이 F2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힘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밑에는 글자를 안 봤네요. 하여튼 나눠주고 S를 곱하고, 그렇죠. 곱해주는 이유는 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좋아요. 여기 있는 글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결국 그러면 이제 그 피스톤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의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이 힘의 차이가 이제 X의 그 변위에 대한 1차항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걸 빼주죠. 빼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이렇게 통분하는 것에 대해서 P0S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밖으로 빼내면 또 계산할 수 있고, 이러면 이게 약분되는 게 있어요. 많이 약분돼.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계산해서 이 계산을 좀 했다고 볼게요. 이렇게 계산되고, 요 폼이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F I자 힘 F는 ma 이 폼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요 ma 이게 마이너스 kx 꼴로 나타내야 된다 그랬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이제 일단 요 x2 프라임은 마이너스 n분의 kx가 되고, 저는 이제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 따라서 k는 m 오메가 제곱 뭐 이렇게 나타낸다고 저는 보통 푸는데, 뭐 이건 뭐 개인마다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거니까 어떤 m 오메가 제곱의 x 변이 x에 대해서 이렇게 1차 함수가 나타난다. 즉 f1과 f2의 방향이 반대고 그 두 힘의 차이가 복원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이의 제곱한 거 아까 문제에서 무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x에다 또 데이터 x를 곱한 것까지는 사실 워낙 작아서 없다. 이 항은 이제 0으로 보내면 돼요. 보내면 되고, 결국 이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그 m과 그 m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오메가 제곱 풀어야 되니까 요 데이터 x 없애고 여기 m으로 나눠준 값 하면 오메가 제곱은 s는 제곱이고 나머지는 m v0의 2 p0 감마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우면 오메가 값은 이렇게 계산되고, 그 다음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죠. 그래서 t는 저는 또 오메가 분의 2파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거 다시 좀 뒤집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이거 그렇죠. 지금 이거 뭐죠? 파이구나. 미안합니다. 요 s분의 2파이 2로 쓴 건가? 어떤 s분의 2파이 곱하기 루트 이러한 폼으로 나타내면 되겠다라는 거. 위치는 이렇게 바뀌죠. 루트에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단열 과정임을 이해하고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복원형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식을 세운다. 지금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했죠. 단열 과정 PV의 감마 제곱이 일정하다. 힘의 합력 mx2'은 마이너스 kx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기서 힘의 합력은 압력의 차이 값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죠? 이제 요거죠. P'(A) 이걸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스스로 한번 풀어봅니다. 예,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 문제는 그 앞에 풀었던 문제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원운동 하는 거 몇 번 해봤으니까 같은 부분은 조금 생략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운동 할 때 도선의 길이가 여기서 이제 어쨌든 막대 길이가 A인 그 직선 도선이 오메가로 원운동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양극단의 전위차는 2분의 1 BA 제곱 오메가 제로, 이 각속도 오메가 제로인가 보네요. 오메가 제로로 기절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 보면 스위치 S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V는 전압 V는 이게 1번이죠. 1번 답을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다.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는 사람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소 그 DE가 BV DX가 돼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되거든요. 한번 적분 한번 해보세요. 이 V는 R 오메가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스위치 S를 A에 닫았을 때, 이렇게 A에 닫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저항에 그 전위차 이제 전위차 걸리게 되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되었습니다. 전류의 크기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R분의 V는 뭐 R로 나누면 되니까 2R분의 B 오메가 제로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저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기절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거 렌츠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죠. 네, 요거를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자기장이 지금 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요 금속 막대가 지금 반시계로 돌게 된다. 이쪽 방향으로 속도 V를 갖는다라고 하면 V 크로스 B를 하면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받는 힘은 전자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바깥쪽이 플러스. 맞습니까? 그래서 보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윗부분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랫부분이 요 금속 막대가 마이너스인데 금속 막대 이렇게 연결되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뭐 이렇게 뭐 이해도 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회로 A에 전류 IA가 흐를 때 회전하는 각속도 오메가 제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외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가 저항이 전류 흐른다는 건 저항에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건데 소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오메가 제로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겠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 될 겁니다. 이때 외부에서 도선에 가해주는 힘의 한 일의 인류를 P를 이걸 계산하고 그 결과를 저항 R에서 손실되는 열 에너지와 비교하라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 결과를 비교하기 전에 그 값이 같을 거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여기서 이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예상은 가능한데 풀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회전하는 막대의 미소 길이를 미소 길이를 dr이라고 하고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받는 힘은 bi dx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그 bil이라고 했었죠. 원래 이 힘을 il 크로스 b가 bil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l이 그 미소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dr이 되는 거죠. 밑에 dx로 적어놨네. 뭐 여튼 뭐 상관없어요. 미소 길이를 dx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x 세타.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걸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가 x일 때 이만큼 이동하는 그 호의 길이는 x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만큼 회전할 때 필요한 일은 받는 힘이 요거니까 요 받는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힘은 계산해 보면 bix 요 이제 그 알겠습니까? 요 보면 bix 요거를 이제 적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 일은 인테그랄 f dx잖아요. 그러니까 요 f라는 요거 힘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요거다가 다시 dx를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보면 알겠습니까? 요 그렇죠. 이제 대입을 한 거죠. 미안합니다. 조금 헷갈렸는데 대입을 해서 이제 풀면 이제 적분을 이제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세타는 바깥으로 나오고 순간 이제 세타가 미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니죠. 이제 이건 세타만큼 회전되었을 때 미소가 아니라 특정 세타만큼 회전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 풀면 2분의 1 bi 세타의 a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일은 다시 거기다가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소 d 세타로 풀고 여기서 이제 그 인류라고 하면 dt분의 dw니까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dt분의 d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가 되니까 계산하면 이러한 값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저항에서 손실되는 것도 이제 똑같이 풀 수 있는데 저항에서 손실되는 건 iv 또는 뭐 i 제곱 r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죠. 어떻게 풀든 그 결과는 똑같이 4r분의 b 제곱 a의 4승 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외부에서 해주는 인류가 저항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문제 사항을 빠르게 이해하고 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적분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적 유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 문장만 보면 이 문제를 풀기만 하면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갖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뭐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죠. 이게 요 풀이도 있고 사실 좀 다른 풀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 차인데 한번 저도 다른 풀이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막대의 전류가 지금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 전류가 흐르면 말 그대로 힘을 받아요. 아까 요 힘을 받죠. 요 힘을 받고 막대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작용합니다. 그 자기력이라는 건. 그래서 막대가 등속도로 회전하려면 외부에서 그 자기력을 상쇄하는 힘이 계속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가해지는 힘 DF는 IB DR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DR로 적으면 아까 흐르는 전류값을 아까 위에서 계산할 수 있었죠. 아까 문제에서 아까 위에서 풀었던 게 I는 ER분의 BA의 제곱 오메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DF는 ER분의 B 제곱 A의 제곱 오메가 제로의 DR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인류는 힘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들 P는 FV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 DF에 요 이제 V를 곱해주면 돼요. 이때 이 V는 R 오메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DP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R의 B 제곱 A의 제곱 오메가 제로의 R DR로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거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P는 여기 대해서 이제 적분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 적분 취해줘도 그 결과는 똑같이 4R분의 B제곱 A의 4승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적분 구간은 0부터 A가 되죠.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과가 다 같다라는 건 정말 이게 물리학의 정말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두 문제 남았죠.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네, 5번 문제 보면 문제 사항은 이제 다들 이해했을 거라 보고 처음 압력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처음 압력과 나중 압력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압력의 정의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초기 압력을 이제 P0라고 한다면 처음에 질량이 3M이니까 그 아랫부분으로 누르는 힘이 3mg예요. 요 이제 진공이니까 다른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은 면적 A라고 하면 A분의 3mg가 되고 그 말은 요 안에 있는 기체가 바깥으로 누르는 압력 그 압력도 A분의 3mg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 압력은 나중 질량이 M밖에 없으니까 누르는 힘은 mg고 면적을 나누면 압력이 되죠. 그래서 나중 압력 PF는 A분의 mg가 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관계식은 처음 압력은 나중 압력의 3배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체의 최종 온도를 처음 온도와 이렇게 관계식으로 풀란 이야기예요. 요 보면 이 과정에서 문제에서 단열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비가역 과정이에요. 가역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비가역 과정이다라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열 과정이니까 PV의 감마 제곱이 일정하다. 이거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에서는 요걸 쓰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단열 중에서도 가역 과정에서 이게 가능하거든. 이 가역 과정은 말 그대로 역 과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이 열역학의 과정이 준정적 과정. 그러니까 준정적 과정이라고 해서 매 순간 이상기체 방정식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합력으로 따지면 힘의 합력이 항상 0인 상태로 상태가 변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m이라는 질량을 드러내는 그 순간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A분의 3mg에서 A분의 mg로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이 m이라는 이 피스톤은 천천히 등속도로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속으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가속 운동하게 됩니다. 가속 운동.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는데 요 나중 위치에서 딱 정지하지 않아요. 정지하지 않고 위로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특정 지점 기준으로 계속 이 진동을 하게 돼요. 알겠죠? 얼마 후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되는데 도달했다라는 걸 혹시나 의미를 여기서 멈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동하게 되거든. 근데 어쨌든 이 순간까지를 한 순간으로 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은 준정적 과정이 아닙니다. 이 물체가 피스톤이 등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역 과정도 아니고 따라서 PV의 감마 제곱은 쓰면 안 돼요. 이 식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단열 과정이니까 연력학제 A 법칙에서 Q는 0이 되고 그 말은 델타 U는 마이너스 W와 같죠. 요거는 활용할 수 있어. 요거는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상관없거든요. 에너지 보존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 전과 후에 이제 상황에서의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다 잘 적어놨는데 요 풀이가 이제 사실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한데 사실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보긴 해야 돼요. 이게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없거든. 이걸 어떻게 한번 설명하는 게 좋을까? 어쨌든 요 보면 포인트는 뭐냐면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만큼 외부에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봐보세요. 요 안에 있는 기체가 이 피스톤 질량 M을 들어올리는 일을 했죠. 그 들어올리는 일을 한 것만큼 내부의 에너지는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 이게 단원자 분자라고 했거든요. 이 학생도 밑에 플러스 같은데 그렇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3 nr 델타 t로 쓸 수 있다. 여기서 델타 t는 온도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 nr에 tf-t0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변은 뭐가 됩니까? 이 w가 돼요. 그래서 이 w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잠시만 위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w는 맞아요. w는 인테그랄 p dv가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상태 방정식은 P0, V0는 nRT0. 그 다음에 나중 압력 요거는 nRF0, V0. 근데 이거를 요 식을 보면 그 한 일을 요렇게 나중 압력에서 델타 V로 곱한 걸로 나타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풀면 뭐가 지금 조금 생각 더 해봐야 되냐면 이제 압력 부피 그래프 있죠. 압력 부피가 처음에 압력은 그 아까 A분의 3mg가 되고 나중 압력은 A분의 mg가 됐거든요. 처음에 압력은 P0, 나중 압력은 뭐 PF 이렇게 되는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점의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 말은 이 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준정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처음에 부피가 V라고 하면 나중 부피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나중 부피 요 면적을 지금 계산하는 걸로 이 W를 쓰고 있거든요. 요 보면 나중 압력의 부피의 변화 이거 P0 쓰고 PF로 지금 썼는데 요걸 이제 W로 계산을 했는데 결과적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이 면적 자체가 그 나중에 처음에 이야기했 이 문제 정답과 같게 돼요. 근데 이 문제를 PV의 그래프로 면적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이 그래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정답은 맞지만 그 과정이 지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준정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이렇게 식을 세워서 안 돼요. 제가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까 지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제는 비가역 과정으로 준정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근데 이 학생이 푼 풀이를 보면 나중 압력에서 이게 지금 이 학생이 푼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 M이라는 물체 치웠으니까 압력은 바로 PF가 되고 그 PF가 된 상태로 이 물체가 이렇게
그 위로 이만큼 이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한 일은 이 나중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하면 되지 않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압력이 PF로 일정하지가 않아요. 치웠을 때 요 면적이 요 위치가 딱 치웠을 때 이게 치운다고 해서 요 안에 있는 그 압력 차이가 아까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 압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면서 이게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 PF가 이렇게 계속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풀지 말고 에너지로 접근을 하면 돼요. 이게 못 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연력학자 A법칙에 따라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에 의해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푸는 걸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까 그 밑에다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 아까 적었던 건 좀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P0, V0는 nRT0, 그렇죠? 그리고 PF, VF는 nRTF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아까 델타 U는 마이너스 W라고 했고, 델타 U는 2분의 3 nRTF 마이너스 T0는 여기서 이 W, 이건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 거잖아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다. 즉 이게 마이너스 mgH로 적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필수의 질량은 m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높이 요 h를 이제 나타내는 걸 여기서 이제 h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부피를 면적으로 나누면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높이 올라간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g의 면적 a분의 나중 부피의 처음 부피를 빼면 되죠. 그럼 이게 높이 차가 되니까. 높이 차가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P0의 VF 마이너스 V0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쫓아오면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이제 식을 좀 대입해서 좀 풀어낼 수 있는데, 나중 부피는 P0분의 3nRTF 쓸 수 있고, V0는 P0분의 nRT0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적었던 이거를 다시 한번 적자면 마이너스 3분의 1 P0의 3nRTF 마이너스 P0의 nRT0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게 TF는 15분의 11 T0다. 이렇게 답이 풀리게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그 완성도로 따지면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게 평형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걸 혹시나 잘못 이해하면 이제 거기서 정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 풀이도 천천히 한번 따라와보고, 좀 멈추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좀 멈춰서 시간 더 들어도 좋으니까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한번 숙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6번 한번 봐보도록 하죠. 예, 6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평형 이제 밀려 올라간 피스톤의 길이하고, 여기서 또 이제 진동하면, 여기 진동한다는 꼭 단진동이니까 또 진동수, 결국 아까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그 복원력의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변이에 비례하는 복원력의 꼴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보죠. 1번 문제 한번 봐보죠. 이제 요 보면 용수 처리 압축대 길이는 y0라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y0라고 하고, 단면적을 이제 여기서 이제 s라고 하자면 이 힘의 평형에서 KY0는 PS가 됩니다. 힘의 평형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P분의 nRT로 해서 이렇게 P의 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 P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하게 되면
KY0는 V분의 NRTS가 되고, 여기 Y0는 S분의 V가 Y0니까 요 V분의 S는 Y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Y0를 넘기고 K를 넘겨서 Y0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루트 K분의 NRT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풀이 방법은 이 안에서 조금씩은 뭐 다를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거. 네, 됐습니까? 그 기체가 원래 없었는데 기체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밀려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체를 단열 상태로 유지하면서 진동을 시켰다. 피스톤이 요 이번 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X만큼 내려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위로 올라간 만큼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 상황도. 이건 여러분들 풀고 난 다음에 해보세요. 이때 압력을 P' 그리고 그 압력의 차이는 나중 압력에서 처음 압력을 뺀 그 차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운동 방정식 그렇죠. MA는 마이너스 KX가 되는데 여기서 그 KX라는 게 본래 그 압축된 것도 있지만 X만큼 내려갔으니까 그 델타 PS만큼 요 이제 그 압력 차이에 요 면적을 곱한 것만큼 추가적인 항이 더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폼이 만들어지는데 요 델타 PS를 KX에 대한 폼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 만들어지기 위해서 PV의 감마 제곱이 일정하다. 이거 단위 과정이죠. 그리고 베르누이 곤사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전에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상태에서 피스톤을 움직였을 때 변하는 힘들을 표시하였다. 아주 잘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피스톤이 원래 그 정지한 상태, 평형 상태가 아니라 조금 변형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미안합니다. 그 X만큼 더 내려간 상태라고 했으니까 윗방향으로 KX만큼 이제 복원력도 하고 그 다음에 델타 PS만큼의 압력 차이에 의한 힘도 추가항으로 이제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PV의 감마성을 이용하면 처음에 SY0, 처음 Y0는 처음에 그 높이였죠. 처음 높이가 Y0였으니까 그 Y0에 대한 감마성은 처음에 압력은 P, 그럼 나중 압력 P'에 Y0에서 X만큼 내려갔잖아요. 실제로 Y0는 여기죠. 이게 이제 X고 내려간 거에 또 감마 제곱과 감마 제곱선과 같다. 그럼 이제 P'을 P로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S는 이렇게 약분되는 거죠. 약분되고 Y0-X분의 Y0의 감마성. 그 다음에 요 폼을 지금 넘기는 건 결국 베르누이 군사라는 게 1 더하기 X분의 P승은 근사적으로 1 더하기 PX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여기서 조건은 X가 1보다 매우 작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Y0로 나눈 거죠. 위아래를 나누면 Y0 이렇게 되고 그러면 1 마이너스 Y0의 X의 마이너스 감마성이 되는데 이 X가 Y0에 비해서 상당히 작거든. 이렇게. 그래서 근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를 취하면 P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감마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Y0분의 감마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압력 차이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P0에서 P'에서 P를 빼면 되니까 여기에서 빼기 P를 한 거죠. P를 빼면 요 안에는 이 항만 남죠. Y0분의 P 감마 X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아까 1번 문제에서 KY0는 PS라고 했으니까 델타 PS는 Y0분의 P 감마 S의 요 S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이제 곱하면 이제 앞에 있는 요걸 이용하면 이 델타 PS는 K 감마 X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요 폼 요게 K 감마 X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거 KX로 묶을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감마가 항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피스톤이 단순 조화진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기체의 단열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KX 항만 있을 텐데 이 단열 진동으로 인해서 감마 항이 포함된 항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오메가는 원래 n분의 k인데 요 k 대신에 1 플러스 감마의 k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오메가도 계산하기 쉽고 바로 거기다서 진동수도 풀 수 있죠. 맞습니까?
2번 문제가 진동수 묻는 문제였으니까 이렇게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그 6번 문제도 요 처음에 아마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용수처는 없었지만 이 단진도 하는 문제 있었죠. 그 단진도 하는 그때 그 진동수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에서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다. 결국 이것도 조금의 변이가 있을 때 압력차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힘이 바로 이것은 이제 복원력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용수철도 원래 있었던 용수철까지 고려를 한다. 그 차이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영상까지 아마 다 본 학생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5차시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이제 추가 문제 6문항까지 하면 그 문항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좀 쉬운 것도 있지만 분명히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또 정말 괜찮은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뒤든 아니면 뭐 한 달 뒤든 좀 주기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조금 접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빠르게, 처음에는 한 문제를 풀 때 10분, 20분 또는 1시간 걸렸다고 하면 나중에는 뭐 5분, 3분, 이렇게 2분 이렇게 아주 짧게 정말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좀 반복적으로 좀 열심히 물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